자, 여러분 39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아까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거 배웠었죠. 아까 실질과세 원칙이요. 자, 등기등록 명의자하고 실질 권리자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을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원칙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주의 과세라,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우리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 허가 등이 형식과출 때 부과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등록면허세 할 때. 일단 등록면허세 빼놓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자,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또 실질과세 원칙 배웠고, 그 다음에 물세냐 인세냐인데 취득세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주요 세계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것도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의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개별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인세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자, 하여튼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하는데,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세적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우리가 원래 연애할 때는 양다리 걸치면은 걸렸다 그러면 뺨 맞지만, 우리가 국가 간에는 원래는 국가 간에 양다리도 막 걸치고 그래야죠. 자, 사회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저 회사에서 보면 이쪽 라인도 줄대 놓고, 이쪽 라인 있는 걸 완전히 찍히면 잘못하면 또 같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쪽 라인에 서 있다가 또 이쪽 라인도, 다른 쪽 라인도 막 걸쳐놔야죠. 그래야지, 저 뒤로는 막 그래야지 살아남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뭐고? 물세고. 자, 근데, 예외적으로 하여튼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입니다. 토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 항공기, 뭐 선박, 어업권, 광업권, 임목, 또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뭐가 되는데,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고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간에 요건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토지 그러면 지적 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간에 397페이지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397페이지. 자, 취득이 뭐냐? 요걸 이제 제가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요걸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여러분, 취득세, 취득은요, 한마디로 사실상, 자, 소유권 취득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여러분,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자,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전 안 됐어도, 등록 안 됐어도,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를 알고 있는지 27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어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등기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왔었는데 또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자,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자,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어요. 자, 얘 어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죠. 위탁자. 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수탁자가 있고 그럴 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계약 종료로, 자, 신탁했던 거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해요. 수탁자 경질로 인한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도 역시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취득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권이 뭔지를 배워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그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해요. 그럴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상가 얻을 때, 임차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이 뭔지는 민법에나 공시법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등등등. 자,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자,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요,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된다고 소개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취득세 취득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올 때 얘네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 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요. 예? 다시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OX요. 예? X입니다.
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시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있다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희한하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한 9시인가 8시 때 8시 정도에 그 제가 그 커피를 있잖아요. 커피를 그 이렇게 조금만 타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긴 막대처럼 돼 있는 건데 요거 그냥 그 긴 거를 갖다가 하나 통째로 타가지고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면서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저기 해도 잠이 안 와요, 막. 그래서 새벽 4시 막 넘어서까지도, 아니, 어제 진짜 간밤에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여러분 잠 안 올 때 막 미치는 거 알죠? 막,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 거실 나와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좀 보다가 좀 TV 보면 좀 졸립겠지 했는데 안 졸려요. TV 보니까 또 재미난 거 나오니까 더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다가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TV 끄고 뭘 좀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도 안 되고 책도 좀 볼까 그래서 책 좀 읽었는데도 잠이 안 오고 계속 방에 또 그럼 침대 한번 누워볼까 그래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새벽 4시 좀 넘어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되니까 좀 졸립더라고요. 4시 반 돼서 거의 잤던 것 같은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원래 다리도 지금 발목이 좀 낫긴 낫는데 지난주보다 좀 낫긴 낫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그런데다가 얼굴도 그렇지 아침에 나오면서 그냥 강의 듣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최상의 그 컨디션에다가 최상의 모습을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장 좋은 강의로 해야 되는데 일단 얼굴은 틀렸구나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컨디션이 얼굴이 지금 푸석푸석해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랬네. 하여튼 그런데 어떤 커피 마셔가지고 그렇게 또 잠이 안 오긴 또 간만에 또 처음이네 또.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설명을 계속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의 유형을 자 설명드립니다. 제가 잠깐 일부러 끊었어요. 한번 보세요. 취득 유형이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이요.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진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그냥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사실상 취득령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이라는 것과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서 다 개념을 배우는데 자, 요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처음으로요. 자, 원시 취득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축물 신축이요. 맨 땅에 건물을 지어요. 신축 또는 재축.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여러분. 자, 맨 땅에 건물 지었다, 신축했다. 건물 지었을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있죠.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이죠. 바다를 예를 들어서 매립간척 해가지고 농지를 조성한다, 택지를 조성한다 이런 거 처음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도 그렇고 뭐 민법상 시효 취득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 하여튼 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무상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기부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 이걸 잘 들어보세요. 질문들 나중에 꼭 이 부분을 못 들었나 봐요. 질문하는 거 보면 수강생들 질문하실 때 보면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강의를 들었으면 이 질문 안 할 건데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상속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어요. 만약에 자 그랬다 할지라도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아까 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뭐가 부과되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냈잖아요. 증여세 냈는데 또 취득세 또 내나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매매요.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대가 주고 취득하는 거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교환이 뭐냐면 여러분 맞바꾸는 거잖아요. 민법에서 이제 뭐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어쩌고 배우는데요. 이 교환 금전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교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 소유의 A 건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고 해요. 교환해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거고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뭐냐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환. 하여튼 교환도 주고받은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은요. 취득세는 결론적으로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사실은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자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매립 간축한 토지 취득 이런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는데 단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요. 자,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 완성차를 조립 제작하거나 기계 장비 조립 제작하거나 항공기를 삼성항공 같은 데서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자, 그리스 선주로부터 대우 해양조선,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서 배를 주문받아 건조합니다. 이렇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 있잖아요. 자, 얘네들을 조립 제작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얘네들은 승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든 승계든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 손절은 선박이요. 머리글자를 다 같이 에브리바디 어떻게 외운다? 차, 기, 항, 선. 아이고 큰 소리로 오늘 식사를 아침 만드시고 오셨나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 잘 나오니까 제가 좀 시험에 이미 기술이 된 적이 있고. 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에서 있잖아요.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전소유자 없고 원시 취득한 거죠? 거기다 대고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요. 한대
만들 때마다. 그러면 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자,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부과받아. 그러면 자, 소비자들에게 팔 때 자동차 가격에 그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팔겠죠? 아, 그렇잖아요. 당연히 원가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자동차 살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원전은 선박, 차량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잘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여기 봅니다. 토지요.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지금 기초입문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지 쓰면서 이렇게 판서하면서 나중에는 3, 4월 달 같으면은 요거 이렇게 쓰면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책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밭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에요.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자, 이 대지라는 것은 보세요. 대는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대취득은 사실상 취득령, 원시, 승계, 유상무상 어느 취득령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만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가격이 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액의 증가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지금 요 사례에서는 4억 원만큼 지목 변경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 과세권자는 이거예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대취득은 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의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에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순히 토지 지목이 변경됐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또 좀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맞습니다. 어이구, 꼭 끽살이 이 타임에서 다른 곳에서는 끽살이 났었는데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장비, 선박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종류를 변경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쫙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 뭐냐고요? 엔진이지. 아이고.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엔진이 제일 비싸잖아요. 자동차의 핵심이지, 심장이지.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제 한 번씩 뭐 바퀴요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바퀴가 중요합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바퀴가 제일 중요하죠. 아유, 저희 같은 저처럼 고속도로 막 자주 타고 그런 사람들은 아유 바퀴가 엔진보다 더 중요해요. 엔진은 까짓 거 그냥 물론 이제 엔진이 망가졌다 퍼졌다 그러면 물론 돈은 왕창 들어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목숨에는 그래도 뭐 돌돌돌 하면 각게 세우면 되니까. 근데 바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생명에는 중요하지만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자, 한 짝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인데 원동기 장치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서요. 어쩌고 막 그래서 엔진을 교체했는데요. 이런 얘기로 했거든요. 주로 제 자동차로 예를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강의를 할 때마다 예를 듣다 보니까 있죠. 어느 날 문득 아씨 말이 씨가 될까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 자동차로 예를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변한 사람의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해요. 그럼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엔진이 교체된 자동차는 새로 조립제작 원시 수거한 것도 아니고 승기 수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요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엔진이 교체된 자동차 종류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그죠? 엔진이 교체되면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자, 선박 같으면 나무로 된 배였는데 FRP 손으로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이는 많이 탈 수 있도록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종류 변경인지는 법령에 쭉 열거가 돼 있지만 우리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이는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바꾼다거나 구조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류 변경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합니다. 또 보세요. 건축물요. 건축물을 자 여러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해요. 그래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개수냐 고치는 건데 어떤 게 개수냐 고치는 건데 얼마나 고쳐야 되느냐 이 개수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고 공법에서 배우는 이제 대수선을 포함하는데 개수가 어떤 건지는 법령에 쫙 나와 있고 그런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건축물을 개수해요. 그러면 여러분 개수하기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건축물 개수함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과점주주란 자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있는데 이 과점주주란 자가 여러분 절 보세요. 주식을 취득해요. 과점주주란 자가.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살짝 봤어요. 부동산 등등 쭉 있었잖아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쫙 봤는데 자, 주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얼핏 봤지만 없었죠, 여러분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과점주주란 자가요. 과점주주라고 하면 어떤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전체에서 100분의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우리가 과점주라고 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100분의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하고 과점주라는 자가 어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비상장 어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이 있는데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60% 취득했다? 60%만큼을 이 비상장 법인이 수요하는 부동산 등 요를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럼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세히 기본서를 한번 또 배울 건데 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거 사자 팔자 지멋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관리지배력 임의 처분권이 있다고 봐요. 아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가 돼도 지멋대로 못해요. 이사회 추천 의결 거리를 거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근데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다 팔다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건 다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나오면 다 과세되는 경우인데,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취득은. 그런데 단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들 방점을 찍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니까 취득의 개념에서 취득의 의의입니다. 정의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송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여기부터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 자,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는 경우 제외한다는데, 지금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 취득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금방 제가 얘기했죠.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과세가 됩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취득세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축 거르는데, 개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건축물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는 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취득으로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하고 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도 과세가 된다. 취득 유형을 보니까 자, 표를 보세요.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부과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사실상 취득령은 표를 보니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 승계 취득은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령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또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란 자가 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부가 됩니다. 다만 설립 시 취득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 제외함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일단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단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자, 제외, 즉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왜 법인 설립 시에 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비상장 법인을 이번에 법인 하나를 설립합니다. 제가 비상장 법인 설립할 건데, 여러분 제가 비상장 법인 설립하면 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요, 진짜로? 진짜로 안 사? 진짜. 다 대부분 내가 물어보면 안 산다고 하죠. 딱 물어보자마자 안 산대요. 그랬다가 내가 막 계속 물어보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안 살 거냐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살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시는데,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아, 누가 사요? 뭐 예를 들어서 들어봤더니 막 이거 진짜 뭔가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사놔야죠. 그런데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비상장 법인, 흔히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법인 설립할 때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고서 뭐 해가지고 법인 설립한다. 그런 법인을 그런 게 우후죽순인데 그런 걸 뭐하러 사요? 그래서 안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산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독과점 옥죄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예요. 비상장 법인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근데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처음에 법인 설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분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질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물어봤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397페이지 사실상 취득령이요. 원시 취득과 자 승계 취득 나눠지는데 그 원시 취득령이 뭐 공유수면 매립간처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건축물 신축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민법상 시효취득 이런 게 나와요. 쭉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냥 이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교환 등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 같은 무상승계취득 쭉 나와요. 자, 뭔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결론만 알면 돼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간주취득령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양가로 1번 토지 지목 변경 또는 선박 등의 종류 변경이요. 398페이지 맨 아래 봅니다. 선박 차량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또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제 봅니다. 그냥 볼펜같이 청광표로 줄 긋지 말고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볼펜이나 연필로 그냥 쭉 줄 한번 긋고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건축물 개수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대수선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여튼 건축물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했다고 의지하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과점주의 주식취득입니다.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강조드려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 주식취득 납세무 없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밑줄입니다. 비상장 법인 첫 번째 줄에 거의 밑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밑줄 쫙이야. 그래서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50%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틀려요. 50% 뭐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하고 다만 또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의 주식주등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되는 과점주로서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된다고 속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취득이 뭔지, 취득의 유형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399페이지 03번 납세무자입니다. 자, 취득세 어떤 과세 주체는 특광도 이게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예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또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냐.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의 세냐. 취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 행위세고 그 다음에 물세고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사실주의 과세하는 세금이고 자 등기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자, 과세 대상, 그래서 부동산 등등 아까 살펴봤고요, 대충. 그 다음에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를 봤고, 그 다음에 누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를 봅니다. 이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이요, 시험에 아까 그 교재 397페이지 02번 취득의 개념은 별표시 하나 한다 그러면 제목에다가 397페이지 맨 꼭대기 02 취득의 개념 제목에다가 397페이지 제목에다가 별표시 하나예요. 예? 별표시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 했어요? 아, 크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아유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도 제가 항상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지 마. 아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크게 합니다. 하나. 자 하시고 제목에다가 399페이지 03 납세무자 있죠? 여기다가 별표시 제목에다가는 별표시 크게 3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취득세 납세무자는 28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25회, 26회, 27회 계속 나오다가 28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요거 근데 29회 시험에서는 일단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은 무조건 나오고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생각하고 자 보셔야 됩니다. 별표시 3개예요. 아니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막 그런 분들 막 그렇게 하는데 나올 것만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중에서 7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의무자 이거 나옵니다. 자,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인데요. 먼저 1번 보니까 사실상 취득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줄 긋지 마세요 일단.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또한 취득세는 자 여기 봅니다. 밑줄입니다. 취득세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한 때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을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하지 않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다만 근데요.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수의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쫙이요. 자, 얘네들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밑줄 쫙. 아까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자는 차기항선의 경우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아유 현대정차에서 헷갈리면 생각해보세요.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딱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반영해서 정가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제목 사실상 취득자 그 제목에다가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보세요. 그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제목에다가 가로에 사실상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사실상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로에 열고 공부상 취득자 X요. 공부상 취득자 X 이렇게 놓으세요. 공부상 취득자 X요. 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 공부상 자 취득자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400페이지 보니까요. 간주 취득자 그랬는데 자, 우리 지방세법에서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주체 취득자. 이게 무슨 얘기냐?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취득세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 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돼서 딱 붙어 있잖아요.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주체 구조부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 짝이야. 그래서 시험에 몇 년 전에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것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서울 청량역 있죠? 우리 서울 청량리 역광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청량역 광장 건너편에 예전에 제가 2005년도 무렵에 강의 했을 때 여기 그 고시학원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 상가가 있었는데 미주상가라고 있어요. 미주상가 미주아파트 뒤에.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이거 오래되신 분들은 연세드신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보면 이게 이제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고 상가여가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미주상가가 지금도 있냐고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예를 들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가가. 근데 제가 그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소위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완전히 썩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6층 건물이었는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자, 오래된 건물이죠. 엘리베이터가 없고 6층인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 당시에 보세요. 지하철 처음에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아침에 바쁘잖아요. 강의. 근데 막 지하철 청량리역에서 문이 딱 열리면 이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계단을 연락에 뛰고 뛰어가지고 지상까지 올라갔고, 지상에서 다시 학원까지 뛰고, 학원에서 1층에서 숨을 몰아쉬고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1층부터 6층까지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요? 아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침에 학원에 6층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가방을 딱 교실에 내려놓는 순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탁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별이 막 진짜 빙빙 돌았어요. 진짜 막 숨은 차고 별이 빙빙 돌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10시에 딱 도착을 했어도 수업을 못 들어가요. 10시 못 들어가고 그냥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임차인인 원장님이 도저히 그냥 안 되겠다. 수강생분들이 그냥 여기 1층부터 6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느라고 힘들다고 그냥 원망이 자자하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이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었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임차인인 원장님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 승강기를 이런 걸 가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런 것들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니까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다 보세요.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하고 가설한 자가 원래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세금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눈 뜨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예규에서는요, 요 말의 의미를, 자, 26회 시험 때인가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나왔는데, 자, 요거 예규에서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냐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체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거 가설을 했어요. 임차인이 가설을 했어요. 그러면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잊으면서 일체가 돼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설한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일일이 가설한 자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얘를 일일이 가설한 자를,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장사하는 데서 딴 데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붙어 있는데 가설한 자를 찾아가지고 취득세 내라고 하고 추징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간주한다. 그 말은 예규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가설한 자 X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제목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죠?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가설한 자 X 가로 닫고요. 가설한 자 X 해놓으시면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참고 내용이 있잖아요. 참고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데, 참고 내용에서 400페이지 그 바탕스 박스 참고 내용에서 2번 상속, 요거 이제 28회 시험 지문에 여기 나왔는데요. 제가 평상시 뭐 맨날 했던 거예요. 기초 이론부터. 자, 기초 이론부터 상속법입니다. 2번에 상속. 상속돼 있는데, 자, 상속 가로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해서요. 하여튼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각형에 놓으세요. 상속인 각자. 자, 상속받은 취득물건. 가로 안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 쫙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유증 포함해서 상속인 각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어떤 얘기인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 이어서 몇 가지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취득세, 비과세, 또 취득시기,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